네, 그러면 경동고등학교 성북메가스터디 영어 담당 박정효 강사이고요. 오늘 설명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러면 설명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목차는 제 소개 그리고 이번 수능 영어를 꼭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 안내 드리고요. 고등 영어는 중등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아무래도 오늘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실 경동고등학교 내신 대비 그리고 정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성북메가스터디 학원에서는 이제 2020년부터 근무를 해서 지금까지 벌써 이제 횟수로 막 4년차 넘은 것 같고요. 현재는 경동고등학교 이제 전담 강사로 올해 같이 여러분과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 이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는 지금 성북메가스터디에서 수업을 하면서 그리고 족보닷컴이라면 이제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많이 알고 계실 건데요. 거기에서 전국의 모든 고1, 고2 기출문제에 해설을 달고 그리고 그거를 평가하고 있어요. 즉 기출문제라던가 아니면 시중에 있는 그 고등학교 영어 교재를 지문 자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보고 분석하고 해설지를 직접 다는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학교 시험에 대해서는 제가 빠삭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운정 메가스터디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고요. 또 아발론 마포 학원에서 이제 교수팀장으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명덕외고 학생들하고 이제 외고 내신 대비를 그 전에는 좀 했었고요. 지금은 저는 번역학 전공으로 영어 전공을 계속 해왔고 그리고 테솔 이제 학생들 영어 교육하는 것에 있어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수능 영어는 다른 과목이랑 달라요. 그러니까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90점만 사실 넘으면은 1등급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시로 가는 게 사실 학부모님들도 제일 좋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2등급 최저 맞추는 그 과목에 무조건 껴서 90점 넘겨서 당연히 1등급 안정적으로 받고 수시로 대학교를 가야지 하고 그냥 기본으로 깔아두는 과목이긴 한데요. 이번에 수능은 재작년 수능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실은 절대평가임에도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약 2만 명가량이 줄었거든요. 그럼 그 친구들은 손해를 봤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절대평가여도요. 난이도가 사실은 매년 높아지고 있고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하시는 분들도 솔직히는 난이도를 정확하게 조정을 하기가 솔직히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절대평가라고 하더라도 영어 공부는 매년 꾸준하게 특히 더 항상 상향 평준화가 되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1, 2학년 때 내신 위주로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방학 기간 동안에 수능 영어를 잡아야 된다라는 이제 조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충이 있는 과목입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재작년 같은 경우는 7% 거의 8%가량이 영어는 1등급이었는데요. 근데 올해 수능에서는 4.71%의 학생들만이 이제 1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가장 요 몇 년 이제 모아봤을 때 난이도가 가장 극악한 난이도였었고요. 그래서 영어가 사실은 이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과목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능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면요. 영어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무시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진실은 단어 암기입니다. 단어 암기량이 정말 절대적으로 많아야 되고요. 그리고 논리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암기량이 잘 돼 있고 구조 파악이 잘 된 상황 속에서 촘촘하게 자기만의 논리 구조를 가지고 빈칸이랑 순서랑 삽입 문제, 즉 3점짜리 문제를 공략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 힘을 길러주는 수업을 저랑 1학년 때부터 같이 하게 됩니다. 이제 중등 고등 영어 간단히 비교해드리고 본격적으로 경동고등학교 영어 대비 어떻게 진행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학교 때 같은 경우는 교과서 2과 한 중간 기말 시험 범위의 전부이거든요. 근데 이제 경동이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고등학교는 능률출판사 양현권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요. 항상
두 과씩 영어 시험에서의 시험 범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소설 같은 경우는 올해는 바뀔 가능성이 있긴 한데 이제 다른 인근의 학교와는 다르게 소설책에서 시험 문제를 내세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After 10 Years라는 소설을 가지고 시험을 출제를 하셨고요. 근데 소설이 사실은 시험 범위 양 자체가 조금 있는 편인데 사실은 기출을 분석해보면은 또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문제는 사실은 크게 많이 매년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내시는 그 단락, 그 부분도 얼추 비슷하기 때문에 그 읽어야 될 양 자체는 조금 있지만 대비를 정확하게 한다면 틀릴 수가 없는 부분의 시험 범위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경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3월 28일 날 고1 3월 모의고사를 볼 거예요. 근데 그 모의고사를 아마 시험 범위에 내실 확률은 있을 순 있지만 다소 적어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와 비교했을 때 다른 학교는 그 같은 해에 출제되는 고1 3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에 넣으시는데요. 경동 같은 경우는 작년 고1 3월 모의고사를 시험에 출제하십니다. 즉 지금이 2024년이니까 올해 4월 말 5월 초 시험에서는 2023년 고1 3월 모의고사를 시험 범위로 출제하신다는 게 기본일 거고요. 그리고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출제를 하시면 보통 지문 19개에서 20개가량을 시험 범위로 출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양 자체가 중학교 때에 비교해서 2배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항상 저는 이제 그 어학원에서 교수팀장으로 근무할 때부터 지금까지 학부모님들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그 학부모님들의 영어에 있어서의 고충이 바로 문법이거든요. 근데 문법이 어느 정도가 나오나요? 어느 정도의 문법을 할 줄 알아야 되나요? 우리 자녀는 문법이 조금 약한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고등학교 때 문법 진짜 중요한 건 맞거든요. 근데 문법이 중요한 것과 쌍두마차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금 더 경중을 둬야 할 게 있는데 그게 어휘입니다. 즉 고등학교 때 나오는 선지를 다 분석을 해보면 어휘가 즉 단어가 단순히 학교 수업에서 다뤄진 단어만 절대 출제가 되지 않고요. 공부하지 않고 수업 때 언급되지 않은 단어들이 선지에 사실 출제가 되면서 그러면서 변별력과 난이도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어법, 물론 전범이고 시험 범위 교재 내에서만 절대 나오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문법 너무 중요하고요. 고등 시험에서는. 그리고 어휘 너무 중요합니다. 어휘 같은 경우는요. 모두 고르시오 유형은 많이 나오진 않고 A, B, C를 주고 A에서 2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B에서 2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C에서 2개 중에 하나 고르시오 뿐만 아니라 영영풀이 2022년에 경동 나왔고요. 올바른 낱말 문맥상 5개 밑줄 쳐놓고 고르시오 유형 출제가 즉 다양한 유형의 어휘 문제가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어법이랑 어휘를 한 번 더 경동 시험에 대입을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이제 그 작년 저희 고1 중간고사를 분석을 해보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능률 양현권 교과서에 1과 2가가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말씀드린 추가 범위는 소설과 모의고사 지문 약 19개, 2가지, 총 3가지였습니다. 개별적으로 분석을 하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과 어휘의 경중이 고등학교 땐 비슷하게 갑니다. 내용 문제는 기본적으로 절반 이상인데요. 내용 문제 같은 경우는 추론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시오 같은 조금 난이도가 있는 유형보다는 경동고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면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혹은 할 수 없는 질문을 고르시오 정도로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의 난이도는 중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항상 속단을 하고 확답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버릇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회를 하면 이제 영상을 학교 선생님들도 사실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경동고의 3개년을 모두 분석해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유형을 알고 있지만 물론 제가 그걸 유형을 말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유형을 언급을 하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도 그걸 보시고 항상 정해진 틀 안에서 시험을 내시긴 하지만 또 거기서 조금씩 틀을 바꾸시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제가 경계하는 것은 경동고는 시험 유형이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확답을 드리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객관식에서 어법 문제 다양하게 출제를 하시는데 객관식 모두 고르시오는 2년 연속 한 문제,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이걸 보시고 모두 고르시오로 문법 문제를 다 바꾸실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시험 유형은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모를 새로운 문제 그리고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대비해서 준비한다는 걸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난이도는 중상 정도로 잡았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술형이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재재작년 같은 경우는 6문항으로 서술형이 있었고요. 이제는 거의 고착화돼서 서술형은 5문제, 즉 작년 기말고사에서도 서술형은 5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5문제 서술형, 나머지 객관식 20개, 총 25문항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문항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이 50분, 55분의 시간 동안 푸는데 시간적으로 부족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서술형에서 실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험 대비를 하면서 같이 잡아가게 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여기에 넣어놨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법 문제는 한 4-5개 나옵니다. 근데 그 4-5개 나오는 어법 문제 객관식 중에 하나가 혹은 2개가 모두 고르시오를 물어보게 됩니다. 근데 선지가 1번부터 5번까지가 있을 때 틀린 것을 고르시오 1번 1개, 2번 2개, 3번 3개. 그러면 어법을 시험 범위를 넘어서서 모든 전범위에서 출제하시는 고등학교의 특성상 어법이 틀린 것이 1개인지 2개인지 무조건 헷갈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한 문제여도 어법이 2문제여도 학생들은 아무래도 심적으로 불안한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흔들리면 내용 일치 문제도 흔들리게 되기 때문에 내신 대비를 하는 처음 그 순간부터 어법과 어휘 중심으로 철저히 대비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는 문제 유형도 다양하게 평가가 되어지기 때문에 물론 내신 대비 3월 첫 주부터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철저하게 대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의 이제 정규 수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동고 같은 경우는 이번 고1 학생들과 수요일과 토요일에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3월 첫 개강날 수요일부터 내신 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동고의 교과서를 편집하고 워크북을 편집한 교재인 내신 대비 교재 그리고 네 문제라는 교재는 그냥 타이틀을 이렇게 붙인 건데요. 고등학교 때 어법 문제는 가정법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단순히 시제일치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가정법에서도 if를 생략하고 문장을 도치한 경우 가정법에서도 if를 사용하지 않고 provide나 considering 같은 다른 특수한 혹은 더 어려운 가정법들을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나올 만한 하지만 중등 그 이상의 수준의 문법들을 묶어서 학교 시험 범위에 맞게 정리한 문법을 부교재로 같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간략히 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고1 때일수록 당연히 수시에 올인해야 되고 수시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학교 성적이 등급이 너무 소중하고 간절한지를 알고 있어서요. 기본적으로 영어 내신 대비는 워크북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영어는 기본적으로 언어다 보니까 수업 외적으로 하루하루 매일 꾸준히 해야 됩니다. 워크북이라는 것은 단순히 빈칸이 뚫려져 있는 교재를 뛰어넘어서 시험에 어떤 게 많이 나오고 실력적으로 어디에 밑줄을 채울 수 있어야지 실력이 느는지를 이미 파악을 한 강사가 만든 교재입니다. 따라서 퀄리티 높은 워크북을 가지고 경동고 학생들이 영어 내신 대비를 1학년 때부터 기죽지 않고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고등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해석은 당연하고요. 어법과 마찬가지로 어휘의 양자체나 어휘의 생경함이 고등학교 시험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어법 추론 문제 모두 고르시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어휘 학습은 선지에서 학교 선생님과 공부하지 않았지만 나올 수 있는 거 찍어서 맞출 수 있을 때까지 학습하는 게 제 수업에서의 모토입니다.
여기는 글씨가 작아서 이제 조금 보시기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용 정리 깔끔하게 들어갑니다. 다이어와 유의어 그리고 반의어까지 정리를 해야 어휘학습의 완성이거든요. 시험에 공부하지 않은 내용, 학교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은 내용의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총 정리해서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내용 정리 드리고요. 그리고 워크북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아무데나 빈칸을 뚫는 게 워크북이 아닙니다. 기출문제도 분석하고 어떤 것이 시험에 나오는지를 알고 있는 강사가 만드는 게 워크북이거든요. 그거 학생들이 풀고 맞출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리고 단어가 아무래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아이는 중학교 때 단어 공부 안 됐어요. 절대 포기하실 일이 아니고요. 수능 볼 때까지 대학 들어갈 때까지 계속 수능 수준의 어휘는 공부를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초가 없다 혹은 영어에 자신감이 없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영어는 뭐 어떤 것도 그렇겠지만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훈련이 되도록 지도를 합니다. 네, 뭐 직접 다 만든다는 거를 여기다가 적어 놨고요. 학생들은 특히 수업이 아닌 다른 시간대는 이제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리고 수업 때 같은 경우는 그냥 수업을 들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공부라고 사실은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한 효율성 있게 가성비 있게 수업만 들어도 성적이 오르는 건 뭐 솔직히는 어렵지만 그래도 수업에서 최대한 실력이 오를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워크북인데요. 워크북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다양한 유형, 한 지문을 가지고도 20개가 넘는 유형의 시험을 출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어휘, 어법뿐만 아니라 추론 문제, 순서 배열, 문장 삽입, 요약문 문제까지 제가 직접 편집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함께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어 테스트인데요. 단어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제가 카톡방으로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모였을 때, 즉 수요일에도 한번 보고 토요일에도 한번 봅니다. 기본적으로 언어는 뭐 꾸준히 20분씩 매일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근데 일주일에 2번 정도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에 나머지 다른 요일에 한 번은 카톡으로 단어 시험 점검하고요. 그리고 저희 주간 테스트라던가 아니면 월말고사라던가 같은 걸 통해서 문자로도 안내드리고 그리고 성적 상담 전화도 학부모님들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경동고 영어 뭐 물론 다른 과목 선생님들 저뿐만 아니라 이제 특히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내신 성적이 중요하고 간절한지 너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직접 편집하고 학생들한테 웬만하면 떠먹여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은 영어는 배신하는 과목은 아니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고 오늘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